수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팝밴드가 호화로운 클럽에서 VIP 고객을 위한 개인 콘서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수자는 문 뒤에서 엄격한 경비원을 만났어요. 그는 비밀번호 없이 수잔을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 좋게도 경비원의 티셔츠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To Infinity 플러스 BD예요. 수잔은 힌트를 해독하고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To Infinity and Beyond 였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수자는 친구 바비를 만났습니다. 바비는 유령 활동 전문가였어요. 그는 소름 끼치는 오래된 호텔로 유령 사냥을 하러 가는데 수잔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바비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그의 장비는 강력한 초자연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유령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령은 바비와 수잔을 4개의 문이 있는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각각의 문에는 몇 가지 단서가 새겨져 있었어요. A 문에 있는 표지판에는 B나 C 뒤에 있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B 문에 있는 표지판은 A 또는 D 뒤에 있어요. C 문에는 이 안에 있어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D 문은 유령은 여기 없어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비와 수잔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다가 발 밑에 쪽지를 발견했어요. 쪽지에는 3개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실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문 뒤에 유령이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유령이 A문 뒤에 있었다면 B와 D 두 진실이 모두 사실이 됩니다. 유령이 B문 뒤에 있었다면 A와 D가 모두 사실이에요. 만약 유령이 C문 뒤에 있었다면 A, C, D가 모두 사실입니다. 만약 유령이 D문 뒤에 있다면 B를 제외한 모든 진술은 거짓이 됩니다. 이게 규칙에 맞으니까 D문 뒤에 유령이 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바비는 수잔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수잔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공원으로 가는 티켓 2장이 있는데 가고 싶은지 물었어요. 그러나 대답하기 전에 바비는 우선 매우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수수께끼를 풀어야 표를 주기로 했고 수잔은 동의했어요. 한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들은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100개의 상자가 교실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 상자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무작위로 적혀 있었어요. 각각의 상자 안에는 1에서 100 사이에 임의의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학생은 혼자 교실에 들어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각각 최대 50개의 상자만 열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상자를 처음 발견한 상태로 두고 나가도록 지시받았고 교실을 나간 후에는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든 학생이 박스 안에서 자신의 번호를 찾을 수 있다면 모두가 각각 $100를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번호를 찾지 못한다면 누구도 상금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바비는 수잔에게 모든 학생들이 번호를 찾고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잔은 답을 가지고 바비에게 전화했어요. 수잔은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수잔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이 수수께끼는 쉽진 않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봐요. 만약 각 학생들이 무작위로 자신의 번호를 찾는다면 각각 안에 자신의 번호가 있는 상자를 찾을 확률은 50%입니다. 왜냐하면 100개의 상자가 있고 그중 쉬운 개만 상자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무작위로 학생 모두가 자신의 번호를 찾을 확률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접근법이 필요해요. 학생들은 루프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간 후 학생들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상자를 향해 곧장 가야 합니다. 안에 있는 번호는 아마 자신의 번호가 아닐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들은 박스 안에 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가 적혀 있는 박스를 찾아야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자신의 번호가 있는 종이가 든 상자를 찾을 때까지요. 이 전략은 학생들이 자신의 번호를 찾아 상금을 탈 확률이 30% 이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거예요. 어느 날 수자는 아버지 프랭크가 거실에 있는 것을 봤어요. 프랭크는 사설 탐정이었고 그는 방금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인 더티잭의 주소를 폭로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지만 그 지역을 확인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 주소는 오래된 창고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앉아있는 4명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목수, 트럭 운전사, 정비사, 소방관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프랭크는 소방관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방관은 그 방에 있는 유일한 남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바비와 수자는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주문한 음료가 나왔을 때 바비의 커피에 파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는 웨이터를 불러 새 커피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웨이터가 커피 한 잔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바비는 웨이터를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건 같은 커피잖아요.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비는 이미 커피에 설탕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커피를 맛봤을 때 이미 설탕이 들어있었어요. 수자는 가족과 함께 시골집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13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아침에 비가 내리면 오후는 아름답고 맑았어요. 오후에 비가 내리면 다음날 아침은 맑고 화창했어요. 전반적으로 수잔의 가족은 11번의 화창한 아침과 12번의 맑은 오후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시골집에서 총 며칠을 보냈을까요? 총 18일이에요. 여기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맑은 오후를 X, 맑은 아침을 Y, 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을 O라고 부르기로 해요. X 플러스 Y는 13이라는 방정식은 비가 온 날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맑은 아침이 있던 날은 Y 플러스 5는 11입니다. 맑은 오후가 있던 날은 X 플러스 5는 12입니다. 이 세 방정식을 풀면 X는 7, Y는 6, 그리고 5는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일수는 18일입니다. 바비는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매우 불쾌한 소식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그의 차를 훔쳤어요. 그는 이웃 중 3명을 신문했습니다. 헨리는 난 지난 12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고 지하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로지는 난 정원사예요. 아침 내내 공동정원에 데이지를 심었어요. 칼을 이용해 차를 연 수상한 남자를 본 것 같아요. 잭은 장보러 나갔을 때 당신 차를 봤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차가 사라졌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로지예요. 데이지를 심었다고 했는데 보세요. 여긴 장미덤불만 있어요. 어느 날 수자는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흐르지만 걸을 수 없고 입은 있지만 말하지 않고 머리가 있어도 울지 않고 침대는 있어도 잠들지 않는 것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나요? 정답은 강입니다.